지난해만 2차례 연기된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올해 10월 1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신도시로 조성된 마산 현동의 공공기관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으로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착공식이 16일 열렸습니다. 새벽 0시 35분쯤 밀양시 교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5톤 냉동 탑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고성에서 5년 만에 공룡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2번이나 개최가 연기된 만큼 과연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5년 만에 찾아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례나 연기됐다가 올해 10월 1일 열리는 겁니다. 고성군은 10월이면 국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 두기 등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예약률 또한 전국적으로 80% 예약률이지만 고성군 같은 경우는 88%, 89% 육박하기 때문에 10월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축제를 가장 반기는 건 지역민입니다. 지난 2016년 엑스포를 찾은 관광객은 150만 명.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만 80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입장도 첫째는 대화를 안 나누더라도 사람 얼굴 살아가는 사계 이미지, 내가 존재가 살아있다는 이미지, 그리고 이런 공간 생활도 보고 또 느끼는 점도 있고 이러니 좋지요. 가상현실 기술과 야외 행사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021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38일간의 향해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신도시로 조성된 마산 현동의 공공기관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새로운 민원만 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산 현동 신도시 내 공공기관 부지입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 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수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최근 인근 상인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지금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없어 인도를 넘어 차량이 오가고 주차장 바닥이 흙과 자갈로 이루어진 탓에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돌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차량에 약간의 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마산 현동지구 개발에 나섰던 경남개발공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장 들어설 공공기관도 없는데 미리 예산을 들여 주차장 시설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부지의 경우 용도 변경이 까다로워 민간 사업자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내일 사실 공공기관이 나타날 때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쓸 계획인데요.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마산 현동의 공공기관 부지. 본래 목적에 맞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미래교육 플랫폼이 될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3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착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첫 삽을 떴군요. 그렇습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진행에 긴장을 했었는데 우려와 달리 16일 착공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만큼 현장에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오태환 의령군수, 송순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예, 미래교육 테마파크 어떤 시설입니까?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 이전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이 요즘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인데요. 이처럼 교육 현장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맞춰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미래기술과 융합된 다채로운 미래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48,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7배 규모로 지어지고요. 2018년 준비를 거쳐 2019년 2월 공청회를 거쳤고 그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성토를 했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 준공됩니다. 예, 지어질 건축 형태가 독특해서 시선을 끄네요. 무엇보다 운영도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은 연간 70만 명의 교육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주제별 그룹을 나누고 경연제로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게 됩니다. 건물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확정했는데요. 체험, 공감, 상상이란 이름을 가진 3개의 건물이 그릇 모양으로 세워집니다. 3층 건물인 체험에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배우게 되고 2층 건물인 공감은 최대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공연과 세미나, 연수가 가능한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됩니다. 교사 연구와 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관리동은 상상에 배치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추진 초기부터 나온 목소리가 바로 위치입니다. 무려 49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의령까지 교통 접근성이 낮아 효과가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도교육청과 의령군은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2024년 완전히 개통되고 국도 20호선 확장과 국도 79호선이 연장되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좋은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면 전국에서도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교육청이 기대하는 경남교육 대전환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운영의 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지역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관련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경남 지역은 연일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흐린 날씨를 보일지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전효주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전효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주기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지난주 11일, 12일에 내린 비는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 시간도 길었습니다. 예, 혹시 장마가 벌써 시작한 겁니까? 보통 장마철 시기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는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저기압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것이지 장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 여부는 향후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이 흐리니 찌뿌둥하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번 주는 해를 보는 날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경남 지역 날씨 어떨까요? 네, 17일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18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 지역 날씨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16일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김해에서만 4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확진자 접촉 2명과 김해 부품 공장 관련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중학생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12명입니다. 16일 새벽 0시 35분쯤 밀양시 교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5톤 냉동 탑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37살 A씨 등 2명이 숨졌고 냉동 탑차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탑차와 승용차는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 국가산단에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미래차의 기획과 연구 단계 등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부울경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업종 전환을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연면적 2,953제곱미터에 855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이날 한국재료연구원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업 기술금융 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 체결식도 열렸습니다. 산업부와 경상남도,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5곳과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5곳이 참여했습니다. 지원 플랫폼은 그동안 기업이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평가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역 연구기관이 기술 여부를 평가 검증하고 기술평가 보고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지역 금융기관이 검토해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와 NC문화재단, NC다이노스가 주니어 다이노스 멤버십 5천만 원 상당을 경상남도 교육청에 기부했습니다. 주니어 다이노스 멤버십은 13살 이하 어린이가 가입비를 내면 NC다이노스 홈경기를 무료로 관람하고 주니어 다이노스 세트 등 가입 선물과 마산 로봇랜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기부받은 멤버십은 경남도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나 결손 가정 등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산 지역 화폐인 양산사랑카드와 연계한 배달 주문 서비스 배달양산이 17일 출시됩니다. 배달양산은 현재 출시돼 있는 양산사랑카드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1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출시일부터 다양한 쿠폰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배달양산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산시가 고안에 시작됐으며 최대 2.7%의 결제 수수료만 부담하면 돼 600여 개 가맹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출시에 앞서 15일 시연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1,800곳의 업체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사랑 상품권의 하반기 운영 정책이 달라집니다. 변경에 따라 상품권 발행은 매월 첫 번째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로 2차례 발행됩니다.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이며 발행액은 7월부터 기존 60억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발행 규모가 확대돼 하반기 구매 인원도 기존 2만여 명에서 매달 5만여 명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백신을 꼭 맞아야만 하는 건지, 백신을 맞으면 효과는 얼마나 가는 건지 궁금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기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17일 목요일 오후 5시 로컬을 그려가는 사람들 로그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